안녕하세요. 서준성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이게 설명회 자체가 좀 이렇게 다 길어지다 보니까 수학 과목에서 여러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컴팩트하게 짧게 설명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보다는 당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딱 이 페이지 한 페이지만 펼쳐둘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일단 보시면은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고1 현재 아이들이라면은 중간고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공부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중간고사를 본 그 결과가 이게 아이들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특히 이게 좋은 경우에도 약간 문제가 되고 나쁜 경우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좋은 경우에는 방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만약에 정말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성과가 좋으면은 문제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아이는 생각보다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다른 애들이 더 공부를 안 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등급이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 첫 경험이 생각보다 뇌리에 깊게 막혀요.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안 했는데 나름 조금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멘탈이 바사삭이 돼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어차피 또 해도 안 될 텐데.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또 다른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일단 아울러서 현재 고1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름방학에는 당연한 얘기예요. 수학 많이 해야 합니다. 그냥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 자체를 좀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학원을 많이 다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자기 혼자 생각하는 시간 자체를 좀 많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있는 내용 하나를 보시면 이제 올바른 내신 대비 전략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제 적어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수학은 잘하는 사람이 어쨌든 점수가 높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내신을 다 잘 보는 건 또 아니죠. 그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럼 내가 수학을 어디까지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요. 그러면 학원과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 시행착오를 좀 줄여주는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 하나를 보시면 되냐면, 제가 추가로 드린 요 자료 하나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요 자료는 이번 중간고사 문제들과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한 변형 문항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신을 대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테마로 구분해서 정리해둔 자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학교 교과서, 부교재, 뭐 프린트, 교육청 기출문항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적어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이유가 명확하게 뭐냐면, 그 처음에 박스에 있는 문제가 이번 외대부고 기출이거든요. 올해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생 처음 보는 문제가 돼서는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 세상에 처음 나온 게 거기 우측에 보이시는 교육청 기출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대략 8년 전 문제죠. 8년 전에 교육청 기출로 나왔던 문제가 8년 후에 갑자기 어떤 특정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변형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교육청 기출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교육청 기출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어머님들도 아시고 학생들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할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보통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최근 한 2년 아니면 3년 정도의 기출만 좀 다루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8년 전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기출만 다뤄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럼 정확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 옛적에 있는 교육청 기출부터
지금까지 기출 중 선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선별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로부터 아이들이 배울 게 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중 문제지에 있는 문제들의 결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결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 기출 문제 옛날 옛적 고인물 문제를 몇 개 보다 보면 야 이거는 최근에 나왔던 그 어떤 결이랑 완전 다른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게 나오면 아이들은 무조건 당황하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몇 개 이렇게 건질만한 문제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문제 중에서도 선별한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제가 이제 중간고사 대비를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공부했던 문제들이에요. 실제로 이번 중간고사를 대비하면서. 그래서 기출 변형 문항이라든가 실제로 이 문항이 21년 단대부고에는 또 기출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청 기출만 다뤄서는 안 되고 다른 학교, 주변 학교들의 문제들도 반드시 봐야 하겠구나 라는 거를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로 변형된 문제까지도 이렇게 풀어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다시 한번 학교 프린트라든가 부교재라든가 교육청 기출문항 또는 주변 학교들 내신 기출문항들은 반드시 섭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다 싸잡아서 야 이거 풀어봐라고 하면 이건 진짜 약간 아이들 입장에서 폭탄이에요. 갑자기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체 흐름에 맞춰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 다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올해 진선여고 기출이었어요.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근데 이 문제만 놓고 보면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의 출처는 올해 그 진선여고 부교재가 수학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문항도 몇 개의 선별을 해 주셨어요. 이 문제 나올 거야. 약간 이 문제 다시 한번 봐라고 했던 문제가 그 우측에 나온 수학의 신 3스텝 7번이라고 적힌 문제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를 변형해서 올해 기출로 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부교재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저는 그 진선여고 직보를 할 때 실제로 그 문항 학교에서 선별해준 문항을 변형해서 그 페이지 우측 아래에 있는 문제로 냈거든요. 근데 보니까 비슷하게 또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잠신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잠신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문항들을 보다 보면은 교육청 기출문항의 경우도 고1이 있고 고2가 있고 고3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이들은 고1 과정만 공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 5페이지에 나온 잠신고 기출만 보더라도 22년 3월 교육청 고2 모의고사랑 약간 유사하게 만들어진 문항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를 더 넘겨보시면 7페이지에 두 번째 박스로 제가 적어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1 내신 대비에 필요한 기출은 고2, 고3까지라고 적힌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 우측에 나온 문제가 실제 이게 교육청 평가원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뭐 적분기호도 보이고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우측 아래에 보이는 진선여고 기출이 이 평가원 기출을 모방해서 만든 문제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그러니까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분석해야 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평가원 그것도 고3 문제까지 바꿔서 내버리면 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가 또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건 역으로 말하면 문제를 적중한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 적중하려면 다 풀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적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읽어내고 그 독해한 결과를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적용시키는지 그 능력이 훨씬 중요하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한 페이지 또 넘겨보시면은
그 8페이지에 나온 문제도 평가원 기출입니다. 그런데 이 고3 문제를 이번에는 작년에 단대부고에서 또 기출로 냈어요. 굉장히 어렵게 냈습니다. 이게 진짜 처음 보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교육청 뭐 부교재 다 좋은데 고2, 고3의 굉장히 중요한 문항들까지도 공부를 해두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다 풀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방학이 됐을 때 분명히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선행을 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건 아이들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선행을 나갈 정도의 여유가 좀 있다. 실력으로서 봤을 때 내가 조금 나는 내신만 하기에는 시간이 좀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선행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방학을 이용해서 선행을 나갈 때 그 다음 과정들 뭐 수1이라든가 수2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두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그 방학 특강을 하면서 뭔가 심화를 많이 이렇게 다 가지고 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전체적인 고등 수학의 흐름이구나를 판단하는 데에는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방학 동안에는 선행 그리고 조금 더 심화된 내신 문항들까지도 다뤄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신 대비 전략은 이런 거예요. 학교에 따라서는 아예 부교재도 없고 뭐 프린트도 없고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열일하시는 학교가 있어요. 문제 만드는 거를 되게 심취하시고 좋아하시고 어려운 문제 낸 다음에 애들 틀린 거 보고 약간 희열 느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런 학교들의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9페이지에 나온 문제가 올해 중산고 기출이에요. 중산고는 프린트도 없었고 딱히 뭐 부교재나 이런 것도 딱히 없었는데 거기 나온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경험을 많이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딱 보면은 경험치 자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경험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풀이를 할 때 이게 풀이 방법에 따라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풀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적은 학생들은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쭉 풀어나가다가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중산고 기출로 보이는 문제가 사실 이게 많이 어려웠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경험치 때문에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오류가 좀 나왔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1등급 컷 자체가 굉장히 낮았어요. 한 77점 정도. 이게 굉장히 낮았던 시험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우측에 나온 문제들이 제가 이제 중산고라든가 연합반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뤄줬던 문제이긴 해요. 실제로. 근데 거의 상황 자체가 비슷하게 나왔고 제가 그 실전 모의고사 1회에서 요 비슷한 문제를 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2회를 낼 때는 이 문제의 차수 자체를 좀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면 되게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적중에 저는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문제를 많이 풀면 다 적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 맨 마지막에 나온 세 번째 문제 같은 거 이걸 어떻게 푸는지를 보는데 이걸 정말 많이 틀려요. 두 번째 문제를 맞춰도 그 세 번째 나온 뭐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문제를 많이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온 게 올해 휘문고 기출 문제들이거든요. 자, 휘문고 기출의 경우도 휘문고도 부교재나 프린트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 자체를 굉장히 괴랄하게 내세요. 숫자도 되게 복잡하게 내서 그냥 계산을 하다 보면 숫자가 막 23분의 121 뭐 이렇게 나오면 애들 입장에서는 의심을 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P분의 Q라고 해서 P와 Q의 합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지만 수학을 잘하고 자기가 잘한다는 걸 알고 거기에 자신감이 있으면 그 숫자가 나오면 오히려 좋아하거든요. 다른 애들은 틀릴 거고 난 맞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희열을 느끼면서 웃으며 풀어요. 이상한 애들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좀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알거든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좀 문제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작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문제 어떤 샘플이라는 말한 게 없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청 기출이라든가 아니면 고2 또는 뭐 고3에 조금 2차 함수화 시킬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의 결을 쭉 만들어서 공부를 해보면은 그래도 나름 문제를 독해하는 능력은 생길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문제를 독해하는 능력이 생기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조금 어렵게 나와도 사실 접근할 수 있어요. 뭐 사실 이게 휘문고 같은 경우는 문제 샘플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 문제 이번 올해 그 나온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은 사실 교육청 문제들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학교고 뭐 부교재 없고 교육청 기출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사실 교육청 기출은 무조건 풀어봐야 하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내신 대비할 때는 한 3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학교 프린트, 그리고 부교재, 교육청 기출은 무조건 공부할 것. 단 최근 2, 3 개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옛날 거부터,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04년부터의 자료를 다 줍니다. 모든 문제를 주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를 주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옛날 문제들 중에 최근의 문제들과 결이 좀 달라서 아이들이 정말 당황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들은 몇 개를 또 선별을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고1 내신이라고 하더라도 고2, 고3 평가원 기출 아니면 뭐 수능 뭐 아니면은 교육청 기출까지도 좀 확인은 해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걸 다 공부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학을 이용해서 선행을 조금 더 나가다 보면 그때 나름 하나의 결이 딱 이렇게 모이는 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한 선행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 학교에 따라서 부교재라든가 뭐 프린트 이런 것들이 없는 학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국 단위 모의고사는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되 어떤 문제지를 풀든 간에 자기가 좀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숫자가 많이 이상하게 나와도 이 과정이 맞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공부하면은 그래도 내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그 고1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의 아이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내신을 시작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분명히 아이들이 많이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요동치는 시기가 예비 고1 또는 뭐 고1 내신 대비할 때, 그리고 이제 예비 고3의 입장, 딱 그때가 되면은 학원도 많이 이동하고 반 이동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일단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번 고1 수업을 시작할 때 또 저의 경우도 그랬던 경우가 있거든요. 남아있는 아이가 있고 또 나간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뿌듯했던 건 그 아이들이 서로 같은 학교인데 남아있는 아이는 1등급이 나오고 나간 아이는 그렇지 않았을 때 저는 그걸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실하게 수업을 따라오면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 다 가져가면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브로셔 참고하시거나 그 학원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브로셔 맨 마지막에 카톡 채널도 있기 때문에 그 채널로 직접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필요한 내용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